삼성전자 파업의 진짜 리스크는 공장 정지일까요? 진짜 문제는 메모리 호황으로 번 돈이 앞으로 누구에게 흘러가느냐입니다. 삼성전자가 5월 21일부터 6월 7일까지 총 파업을 예고했는데요. 이 파업 장기화가 되진 않을까요? 만약 파업이 길어지면 삼성전자의 반도체 공장은 멈추는 걸까요? 그리고 주가는 어떻게 될까요? 많은 분들이 삼성전자 파업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생산 차질을 떠올립니다. 반도체 공장 멈추는 거 아니야? D램 공급 줄어드는 거 아니야? 삼성전자 실적 흔들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이슈의 핵심은 단순히 공장이 멈추느냐가 아닙니다. 진짜 핵심은 성과급 구조입니다. 그럼 삼성전자 노조가 원하는 건 무엇일까요? 핵심은 단순히 이번에 성과급을 더 달라가 아닙니다. 노조는 반도체 업황이 좋아져 영업이익이 크게 늘어나면 그중 일정 비율을 직원 성과급으로 배분하는 구조를 제도로 만들자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노조 입장에서는 회사가 어려울 때 직원들도 함께 버텼으니 호황기에 생긴 초과 이익도 직원들에게 나눠져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반대로 삼성전자는 성과급을 아예 안 주겠다는 입장이 아닙니다. 다만 영업이익에 연동된 성과급 구조가 고정되면 반도체 호황기에 벌어들인 이익 중 상당 부분이 앞으로 반복 비용처럼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반도체는 사이클 산업입니다. 좋을 때는 이익이 크게 늘지만 나쁠 때는 이익이 급격히 줄거나 적자가 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회사 입장에서는 성과급을 제도화하기보다 당의 실적에 따른 일시보상으로 남겨두고 싶은 겁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노조는 성과급을 권리로 만들고 싶고 회사는 성과급을 변동비로 남겨두고 싶은 상황입니다. 이게 이번 파업의 핵심입니다. 여기서 투자자들이 제일 궁금한 건 이겁니다. 이 파업이 진짜 돈을 까먹는 이슈냐 아니면 뉴스에 그치는 노이즈냐. 결론부터 말하면 18일 정도의 파업이 삼성전자 이익을 크게 훼손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이유는 반도체 팹의 특성 때문입니다. 반도체 팹은 자동화율이 높습니다. 물론 사람이 필요 없는 공장은 아닙니다. 장비를 관리하고 공정을 모니터링하고 문제가 생기면 대응하는 인력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일반 제조업처럼 사람이 직접 라인을 잡고 있어야 생산이 돌아가는 구조와는 다릅니다. 특히 메모리 팹은 24시간 돌아가는 자동화 설비 중심입니다. 그리고 안전환경, 설비 보호와 관련된 최소 대응 인력까지 모두 빠지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파업이 있다고 해서 바로 반도체 공장이 멈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영향이 아예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파업으로 인력 운영이 빡빡해지면 장비 이상이나 공정 문제에 대응하는 속도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일부 라인의 웨이퍼 투입이나 공정 진행 속도가 조금 늦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이런 영향이 오늘 당장 출하와 매출이 줄어드는 건 아닙니다. 반도체는 웨이퍼를 넣고 완제품이 되기까지 몇 달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파업의 영향은 당장 실적이 무너진다기보다는 일부 생산 효율 저하나 몇 달 뒤 생산량에 제한적으로 반영될 가능성이 더 큽니다. 게다가 이번 파업 기간은 18일입니다. 연간 기준으로 보면 약 5% 수준의 기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 모든 생산이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일부 운영 효율이 떨어지는 정도라면 전체 이익 영향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주가에는 아무 영향이 없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문제는 단순히 올해 성과급을 얼마 주느냐가 아닙니다. 진짜 부담은 앞으로 메모리 호황이 올 때마다 영업이익 일부가 직원 보상으로 빠져나가는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삼성전자가 같은 영업이익을 벌어도 그중 더 많은 부분이 인건비로 이전된다면 주주 입장에서는 이익의 질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파업의 주가 리스크는 단기 생산 차질보다 성과급 구조가 앞으로의 이익률을 얼마나 낮출 수 있느냐에 있습니다. 그럼 이 파업은 장기전으로 갈까요? 아마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고 봅니다. 이유는 노조도 딜레마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파업으로 생산 차질이 커지면 정부와 고객사 압박이 커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생산 차질이 크지 않다면 회사는 인력이 일부 빠져도 공장은 돌아간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파업이 너무 세도 부담이고 약해도 협상 명분이 약해지는 구조입니다. 여기에 여론 부담도 있습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직원들은 대중이 보기에는 이미 고연봉 직군이라는 인식이 강합니다. 메모리 업황이 좋아지는 시점에
성과급을 더 달라고 장기 파업을 이어가면 여론이 노조 쪽에 마냥 우호적이기는 어렵습니다. 게다가 지금은 메모리 가격이 올라가는 구간입니다. 일부 생산 효율이 떨어지더라도 가격 상승이 이익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회사가 급하게 모든 요구를 받아들일 이유도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번 파업은 무기한 장기전이라기보다는 성과급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압박 카드에 가깝다고 보는 게 합리적입니다. 이번 삼성전자 파업은 공장이 멈추느냐보다 돈이 어디로 가느냐의 문제에 가깝습니다. 18일 파업 자체가 삼성전자 실적을 크게 무너뜨릴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반도체 팹은 자동화율이 높고 파업이 있더라도 안전환경 설비 보호에 필요한 최소 대응은 남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과급이 영업이익에 연동되는 구조로 굳어진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메모리 호황기에 생긴 초과이익 일부가 앞으로 반복적으로 인건비로 이전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관전 포인트는 파업이 며칠 가느냐가 아닙니다. 삼성전자가 돈을 많이 벌었을 때 그 돈이 주주에게 남을지 직원 보상으로 흘러갈지입니다. 이번 파업은 단순한 노사 갈등이 아니라 반도체 호황의 과실을 누가 가져갈 것인지 묻는 이벤트에 가깝습니다.